안녕하세요. 지드넷 코리아 소프트웨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직소뉴스의 남혁우 기자입니다. 직소뉴스는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업계 관련 이슈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주로 OS와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그리고 IT 엔지니어 관련 이슈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다룰 이슈는 리눅스 민트 신규 버전과 2020년 AI 트렌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견제입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리눅스 민트 19.3 트리샤 출시 관련 이슈입니다. 리눅스 민트는 개방형 OS로 우분투 리눅스에서 파생된 제품입니다. 모든 개발과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하는 윈도우와 달리 리눅스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리눅스 민트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높은 편의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성의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도 리눅스 민트를 활용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베슘에서 선보인 하모니카 OS가 대표적입니다. 리눅스 19.3은 32비트를 지원하는 마지막 리눅스 민트입니다. 앞으로 리눅스 민트는 64비트 버전만 지원하게 되죠. 이 버전은 이제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스템 리포트라고 언어 패키지, 멀티미디어 코덱, OS에 필요한 신규 제품이 나오거나 드라이버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개발사 측에서는 이제 올해는 이제 리눅스 19.3 버전에 올인해서 더 이상 추가 버전을 내지는 않고 보안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눅스는 작년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그 이슈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7 지원 종료입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업체, 특히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대안 OS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리눅스 민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OS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인베슘이 제시한 하모니카 OS가 리눅스 민트를 기반으로 한 변형 배포판입니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OS를 일부 정부 부처는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안정성 등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방형 OS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부분에서 이제 리눅스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M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도 리눅스가 윈도우를 밀어내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OS로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리눅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대규모 서버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서버에서는 리눅스가 윈도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MS도 지금 윈도우에서 리눅스 커널을 지원하는 등 리눅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엔터프라이즈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눅스 민트를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민트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한국어 옵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가이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AI입니다. 구글은 최근 의료 AI를 발표했는데요. 이 AI는 유방암을 감지하기 위한 AI입니다. 구글이 네이처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AI를 전문 의사와 비교한 결과 유방암을 탐지할 확률은 약 5%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방암이 아닌 환자를 유방암으로 오인할 경우는 1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이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근데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를 통해 개선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2기 이내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 이번 구글이 공개한 AI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명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IT 업계에선 AI를 활용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기술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의 왓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경쟁 관계에서는 이러한 IT 기술이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캐나다를 제외한 해외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가 내려온 소프트웨어는 특정 유형의 지리 공간 이미지를 처리하는 제품입니다. 드론 및 이성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외에도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자체를 유치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핸드폰 통신 관련 이슈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야로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정부의 중국 규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 국방부와 육군, 해군, 미 공군들 대부분은 이제 소속 장병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에 의한 스파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이해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기 위한 시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글 홈 허브에 샤오미 카메라가 연결될 경우 타인의 카메라 피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샤오미가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정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노린 듯한 중국 기업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중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엇갈린 입장이 반복된다면 경쟁은 타 분야보다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AI, HPC 등 IT 소프트웨어 주요 분야에서 두 국가는 이미 1, 2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해 미국과 중국의 핵심 경쟁이 될 전장은 바로 IT와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첫 번째 소프트웨어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직소뉴스의 남혁우 기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